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란이 종전 거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데요. 지금이 시장이 기대했었던 전쟁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단순히 차트 싸움만이 아니라 이 전쟁의 장기와 변수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차트 자체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어제 70K에서 71K 부근을 돌파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69K대 매물대는 깨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1시간분, 4시간분 기준 헐밴드 지표의 지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완전히 상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락을 볼 수도 없는 가장 애매한 구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방향에 대해 베팅을 거는 것보다는 이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살아남는 전략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조망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전략들 준비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오늘 그에 대한 정답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계속 전쟁의 장기화로 흘러가고 있는데 차트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란이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라며 사실상 종전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 이후에는 이 시장의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금융시장은 위험자산에서부터 자금들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69K대 매물대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단순 상승장도 완전한 하락장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살펴봤었을 때 현재 보고 있는 비트코인 4시간분 차트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헐밴드 지표의 상단 부근 그리고 1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지표 중심선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지지로 남아주고 있으며 차트의 구조 자체가 완벽히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지금의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이 보이는 자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것들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60K 대하락 이후로 아직까지 안전지대에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을 아직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금 비싸게 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빚각 부근 이 부근인 70에서 71K 부근을 완벽하게 돌파해내고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첫 눌림이 나와서 이 빚각 부근에서 제대로 된 지지가 일어났을 때 이때가 우리가 큰 기회를 한번 노려볼 때지 그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반응형 단타 매매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69K 매물대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실시간 대응까지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진입을 진행했고 이후에 빚각 부근 터치했을 때 전량 익절하게 되며 큰 변동폭이 없는 장 속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잡아낼 수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도 함께 공지드리고 어제 영상 통해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 가깝게 움직여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차트상의 흐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들을 품고 있긴 하지만 거시경제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함께 준비해 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시간 대처가 너무나도 중요해진 시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모든 것들 영상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그 모든 실시간 현황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자리와 기회로 노려봐야 될 자리들 순간순간에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보시라고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자리들 버리고 있는 자리들이 어딘지 나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첨부해 두었고 이거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그 모든 실시간 시황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 이러한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먼저 한 번씩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자, 일단 우리가 이 기사부터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조기 선언들을 발언했지만 이라는 그에 대해 반박하며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종전을 거부하는 행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비트코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바로 디지털 금에 대한 서사입니다. 이 전쟁 초기 때도 보셨겠지만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게 되면서 전통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들이 크게 확대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분쟁 지역의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들을 고려해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될수록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디커플링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커플링으로 함께 묶여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의 가격과 채굴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코인에게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최근에 유가가 80달러대로 잠시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란이 석유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가격이 안정된 것들도 사실상 비축되어 있는 물량들이 일부 풀려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눌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비축 물량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같은 것들이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에너지의 가격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기 비용도 같이 함께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채굴 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들이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생산 원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가격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현재까지 가상자산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늘 밝혀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적 하나하나, 이 발언 하나하나가 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성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처음 퍼지게 됐었을 때 이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던 중에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던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이란의 보복 공격 같은 뉴스들이 등장을 하고 결국 이 전쟁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쟁의 장기전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경우 시장에 대한 유동성들이 빠르게 위축되게 되면서 하락에 대한 압력들 분명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상황들을 정리해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앞으로 발표될 경제의 지표들, 그리고 이란의 군사행동 같은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서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들 다시 한 번 더 요동칠 확률 굉장히 높고요. 중기적으로는 유가에 대한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지금 차트를 분석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거시경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리스크들이 해소가 좀 되고 있는지, 이 결국에 지금의 방향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나가는지를 먼저 같이 체크해 주시고, 차트상으로 어떤 구간들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흐름들을 잡아가야 되는지, 이걸 지금 미리 함께 기준을 잡아놓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요동치는 흐름들 속에서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CPI 지표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발표되는 CPI에는 이 최근에 유가 상승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지표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CPI 발표 이후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에서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기대받고 있는 6월달의 금리 인하가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내려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우려들이 확대되면서 또 한 번의 차트에서는 큰 하락 압력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그렇다면 나는 안정적으로 기준 잘 잡아서 이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구간,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시경제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준들을 명확히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장에서는 우리가 맞추려는 것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들 잡기 위해 비트코인의 청산 이틈을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이 최근까지 이어졌었던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 상방에 쌓여 있었던 청산 물량들은 많이 해소가 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현재 하방에는 훨씬 더 큰 물량들이 잡혀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국 위아래의 저항을 낀 채로 가격이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현상 펼쳐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상방을 먼저 털고 내려와서 하방을 털고 올라오든, 하방을 먼저 털고 올라와서 상방을 털고 내려오든, 이렇게 유동성들을 정리하는 흐름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방에 더 큰 물량들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먼저 흡수하려는 흐름들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기준들 같이 함께 잡아보시면 지금의 비트코인 69K대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부근이자 이 피보나치의 0.236 라인이 겹쳐있는 이 부근, 청산 이틈의 기준으로도 이 청산 물량들의 닿기 직전 이 자리가 마지막 지지 구간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자리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자리 68.2K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며, 이 만약 68.2K마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 한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하단선이자 이 피보나치 선이 같이 겹쳐 있고 히트맵상 기준으로도 지지대가 받치고 있는 67.6K대, 이 자리에서 2차적인 지지 기대해 주시고 이 반응들 체크해서 반등 타점 잡아가시는 것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흐름들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상단의 B급 부근을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받은 후에 그 흐름들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반등 타점을 단기적으로 잡아보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 저도 매매에 참고해보고 싶은데 이 영상만 보고는 따라 그릴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가지고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 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결국에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거시경제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금의 방향성에 대한 베팅, 맞추려는 베팅보다는 이 자리까지 오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 저와 함께 체크했던 기준들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되는 인사이트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